한조들이 저승상을 원망하여 우는디 이게 모두. 안녕하세요. 테너 이현입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금 제가 노래하는 부분은 판소리의 단가 중에 사철가의 앞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판소리 한 대목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판소리는 글자 그대로 보면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청중들 앞에서 하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말과 노래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판노름이라고 하여 소리광대, 줄광대, 어릿광대, 탈광대 중에서 소리광대를 판노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소리광대를 명창이라 하고 가객이라 불렀습니다. 판소리는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에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판소리를 서양 예술에 꽂힌 오페라와 비교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페라는 레치타티보, 아리아, 연기로 관객과 소통합니다. 판소리는 안일이, 창, 발림, 그리고 얼씨구 같은 추임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일이는 북장단 없이 말로만 대사를 읊는 사설입니다. 이야기죠. 극을 전개해 나가는 심리나 환경의 묘사를 말로 하는 것입니다. 오페라에서는 레치타티보와 같습니다. 창은 오페라의 아리아와 같습니다. 노래입니다. 어떤 창, 어떤 소리로 하느냐에 따라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오페라가 작품과 시대에 따라 노래하는 방식이 다르듯 창도 류가 나누어집니다. 민요의 춤 동작에 해당하는 너름새는 소리하는 중에 부채를 들고 몸짓이나 손짓으로 소리로 다하지 못하는 대사의 뜻이나 감정의 표현을 따라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몸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페라에서는 연기와 같은 것이죠. 다만 오페라는 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연극적 요소가 강하지만 발림은 목소리로 더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온몸으로 표현되는 무언의 소리다라고 베일동 명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객이 있습니다. 오페라에서 관객이 박수와 함께 브라보라고 외치죠. 그리고 또 브라바, 브라비로 화답하며 관객의 반응이 공연의 승패를 좌우하듯이 판소리에서도 관객은 추임새로 신명난 판을 완성합니다. 물론 소리꾼의 왼쪽에 앉아서 북을 앞에 두고 장단으로 반주를 하는 고수도 소리꾼의 흥을 돋우고 때로는 주거니 받거니 상대역이 되어서 추임새를 넣지만 관객도 사설이나 창을 따라가며 얼씨구 그렇지 좋구나 하든 언제든 공연의 감흥에 따라 추임새로 호응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꾼과 고수와 함께 추임새를 잘 넣는 관중을 귀명창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잘 아는 명창, 입으로 청을 낼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리꾼들을 긴장시키는 귀명창, 수준 높은 관객은 양악이나 국악 연주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명창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V에서 보면은요, 명창들은 왜 도포에 갓을 쓰고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 입었던 공연 방식 때문입니다. 소리광대는
청창옷에 초립을 쓰고 명창한 창 위에 갓을 씁니다. 양반들 앞에서 노래할 때 그들과 같은 옷을 입었던 것이죠. 궁중제대학에서 악사들이 모두 궁궐의 신하들처럼 관모와 빨간 홍주의를 입는 이유는 바로 왕이나 왕족이 관객이었기 때문입니다. 농악을 할 때는 고깔 모자에 민복이었던 흰 바지 저고리에 삼색띠를 둘렀죠. 오페라 공연의 작품에 따라 의상을 달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페라 공연 전에 성악가들은 발성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목 상태를 가다듬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판소리에서는 이를 단가라고 하고 40에서 50여 가지의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사철가, 바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춘향전의 쑥대머리, 수군가의 고곡천변, 호남가등이 우리 귀에 익숙한 단가들입니다. 소리꾼이 본격적으로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편안하게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독립적으로 많이 부르다 보니 기교를 많이 섞어 혼신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가 후에 부르는 본격적인 판소리를 본사가라고 합니다. 판소리는 숙종에서 영조시대를 생성기, 영조에서 정조시대를 형성기로 볼 수 있고 고종 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판소리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분명한 탄생이나 형식에 대해 단정 지을 수 없다 보니 설이 난무합니다. 최초의 기록으로는 1754년 유진한이 쓴 만화집 가운데 춘향가 가사가 일부 실려 있습니다. 유진한이 호남지방을 여행하면서 제보한 것인데요. 미루어보와 이미 춘향전이 남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주 대사슴놀이가 1732년 영조 시기부터 정식 관청을 두고 광대들에게 벼슬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신재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페라의 낭만 시대와 딱 들어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 말기인 1598년 최초로 오페라가 나오고 1637년에서야 일반인들이 오페라를 관람할 수 있었는데 유럽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판소리가 대중들 사이에서 일정한 틀을 갖추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기 르네상스 시기부터 유럽의 문화예술이 새롭게 피어났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판소리가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판소리는 19세기 들어 상류 사회로까지 확장되면서 소리꾼들의 지위가 높아졌고 전성기가 도래하면서 많은 유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810년 송만제의 관우회라는 한시 기록에 판소리 12바탕이 나타나고 명창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소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당대의 삶을 반영하고 다양한 음악 어법을 개발하며 경쟁하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조선 말기 신재효에 의해 판소리가 이론적으로 정립하게 되고 조선시대 예술로 승화할 수 있도록 사설을 문학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오늘날 판소리 5마당이 남아있게 된 것이죠. 19세기에 명창들이 류파를 이루어 전승되는데 이를 제라고 분류합니다. 초기 8명창시대, 후기 8명창시대로 나눕니다. 현재의 판소리는 먼저 만들어진 동편제와 서편제, 강산제, 중고제 등이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통상 서편제, 동편제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소리의 구분은 우리나라의 동서가 아닌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뉘게 된 것이죠. 동편제는 영조 때 권삼득
송흥록에 의해 내륙 지역인 순창, 구례, 남원을 중심으로 우조 형태였습니다. 힘차고 통성을 쓰는 남성적인 우조로 기교를 쓰지 않고 우렁차면서 담백하고 템포가 빠른 템포의 사설입니다. 서편제는 철종 때 박유전이 시작한 계면조 소리로 평야지대였던 나주, 보성, 광주 등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가볍게 하여 길게 빼고 울림을 주어 구성지고 애절하여 여성적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식임새라고 하는 꾸밈음을 많이 써서 기교가 많다 보니 템포가 느리고 그에 따른 발림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계면조 소리가 우조보다는 더 대중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편제 영화가 나왔을까요? 최근에 관심을 끈 이날치 밴드 아시죠? 이날치는 원래 서편제의 대가인 이경숙인데 앞에서 언급한 줄광대였습니다. 날치처럼 줄을 잘 탄다 하여 붙여진 예명이라고 합니다. 강산제는 박유전이 동서편제를 모아 통합한 형태로 자신의 호 강산을 붙인 이름입니다. 보성에는 서편제 전수관도 있어서 보성설이 유파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중고제는 충청도와 경기도 일부를 중심으로 염계달이 창제하고 동편제 소리에 가깝지만 일제강점기 들어 차차 사라졌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는 염계달을 기리는 판소리 축제가 있고 20세기 들어 녹음된 음원을 통해 중고제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연극적 요소가 결합된 창극이 생겨나고 마당극이 생겨납니다. 구한말에는 여성 국극단이 창단되고 창극이 성행하게 되면서 판소리는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 1962년부터 문화재 보호법이 생겨나면서부터 1964년 국가 무형문화재로서의 판소리도 전승체계에 따라 전수교육자, 이수자, 전수조교 과정을 지나면 드디어 보유자가 되어 인간문화재로 불리게 됩니다. 신제이호의 판소리 5마당을 기반으로 각 제마다 해석과 용어들이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한 가지 류를 명시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여러 명창들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가는 소리를 따라 판소리 한 대목 배워보시면 어떨까요?